그날은 제 남편 재혁이의 사업 10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변호사를 불러 모두 앞에서 발표하셨죠. 강남 본가, 분당 오피스텔 3채, 주식 계좌, 현금 12억, 모두 장남 재혁에게 상속한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짐을 싸서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5주 후 시댁에서 온 전화는 167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영입니다. 올해 40이고 간호사로 17년을 일했습니다. 재혁 오빠와 결혼한 지는 14년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7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이후 제가 줄곧 병원 동행부터 식단 관리, 인슐린 주사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일산까지 왕복 2시간을 운전해서 갔죠. 시댁은 재혁 오빠, 그 위로 형님, 재현 씨와 형수님, 미경 씨, 그리고 시부모님, 이렇게 6식구입니다. 형님 내외는 대전에 살면서 IT 회사를 운영하세요. 바쁘시다는 이유로 시댁에는 명절에만 오셨습니다. 파티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재혁 오빠의 무역회사가 10년을 맞이한 날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회사 초기 자본금 3억 중 2억이 시아버지께서 대주신 돈이었지만 오빠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연매출 50억 규모로 키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죠. 오늘 재혁이 사업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한다.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소재 본가주택, 감정가 23억, 분당 오피스텔 3채, 감정가 각 6억, 삼성전자 우선주 5천만 원어치, 국민은행 정기예금 12억 이상 모든 재산을 장남 이재혁에게 상속한다. 형수님, 미경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요? 형님도 아들인데 시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재현이는 대전에서 자기 사업 잘하고 있잖아. 재혁이가 내 사업을 이어받고 나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으니 당연히 재혁이가 받아야지.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재현아, 너는 이미 내 회사로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재혁이는 아직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서영이가 우리 어머니 병간호도 잘 해주고 딸처럼 효도하니까 그 공로도 있지.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으니까요. 형수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영 씨, 좋으시겠네요. 어머님 좀 간호했다고 수십억을 받으시니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부모님을 모실 의무도 다 형님께 가시는 거죠? 재혁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당연히 우리가 계속 부모님 모셔야지.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시잖아요. 그럼 결국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7년간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주말마다 왕복 4시간 운전해서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식단 관리하고 제 휴가도 다 어머님 입원하실 때 쓰고 병원에서 저 딸인 줄 알았다고 하셨죠. 근데 오늘 그 대가가 뭐예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며느리 의무였다는 거죠.
시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영아, 네가 지금 무슨 버릇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버릇없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을 다 주셨으면 책임도 주신 분이 지셔야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오빠가 따라 나왔습니다. 서영아, 어디가? 강릉이요. 엄마 집에. 갑자기 왜? 미쳤어? 오빠, 14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빠 사업 초기에 제 적금 5천 깨서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어머님 아프실 때 제가 매일 퇴근하고 들렀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며느리였더라고요. 이제 지쳤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모셔야지. 오빠가 모시세요. 재산 다 받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당분간 강릉에 있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새벽 첫 차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아버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좀 쉬어라. 강릉에서의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을 때는 이틀 뒤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62개. 모두 시댁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형수님이었습니다. 서영 씨, 어머님이 어제 쓰러지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지금 입원하셨는데 서영 씨가 와야 할 것 같아요. 형수님, 형님 계시잖아요. 형님이 모시면 되죠. 우리는 대전에 있어요. 당장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도 강릉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영 씨, 어머님이 위독하신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수님, 며칠 전 상속 공증 자리 기억하세요? 모든 재산을 오빠가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책임도 오빠가 지는 게 맞죠. 형수님도 같은 며느리인데 형수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형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서영 씨 남편이 다 받았잖아요. 그럼 더더욱 오빠가 책임지셔야죠. 형수님, 저 이제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어머니 병원에 좀 가봐라. 왜요? 당뇨 수치가 400까지 올라갔대. 의사가 관리 소홀이라고 했어. 오빠가 가시면 되죠. 재산 다 받으셨잖아요. 나는 지금 중국 출장 중이야. 모레나 돌아와. 그럼 모레 돌아오셔서 가시면 되죠. 서영아, 너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오빠,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7년간 제 주말과 휴가와 건강을 다 바쳤어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며느리 도리 한마디였잖아요. 이제 진짜 며느리 도리 다 했어요. 오빠가 이제 책임지세요. 너 미쳤구나.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그건 오빠가 결정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머님 간호는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전문 간병인 구하세요. 요즘 시세 하루 15만 원이에요. 24시간이면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2억 있으시니까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형수님, 오빠,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오빠가 강릉까지 찾아왔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가 지금 1,000만 원 넘게 나왔어. 간병인도 구했는데 한 달에 900씩 나간다고. 그래서요? 우리 돈이 얼마나 빠듯한지 알잖아. 회사 자금 회전도 빠듯한데. 오빠 12억 받으셨잖아요. 그건 아직 정기 예금이라 깰 수가 없어. 그럼 깨시면 되죠. 이자 좀 손해보는 거 감수하시고. 서영아, 오빠, 저 진심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17년간 간호사 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결혼하고는 시댁 일에 제 시간 다 썼고요. 이제 40이에요. 제 노후도 준비해야죠. 그래도 어머니인데, 오빠 어머니시죠. 저한테는 시어머니고요. 7년간 친딸처럼 모셨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감사 인사 한 번 없이요. 이제 그만할래요.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이혼하자는 거지? 이혼은 오빠가 원하시면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확실히 해둘게요. 저는 앞으로 시댁 일에 일절 관여 안 할 거예요. 명절에도 안 갈 거고, 어머님 간호도 안 할 거예요. 제 인생 살 거예요. 너 지금 부모님을 버리는 거야? 아니요. 제가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빠 부모님을 오빠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오빠가 하셔야 할 일이었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렸던 건데 이제 그만한다는 거예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핸드폰을 켜보니 167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시댁 번호들이었습니다. 문자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시어머니, 서영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제발 한 번만 와다오. 시아버지, 서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 공로를 인정한다. 제발 돌아와라. 형수님, 서영씨, 우리가 돈 드릴게요. 제발 어머님 좀 챙겨주세요. 형님, 서영씨, 이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편할 때만 쓰이는구나.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서영아, 제발 돌아와. 어머니가 진짜 많이 아프셔. 오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서영아, 7년간 고생 많았어. 네가 없었으면 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이요. 오빠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네 일 하면서 편하게 살아. 이 말도요. 서영아, 그 말 들을 때까지 저는 안 돌아가요. 아, 그리고 돌아가도 어머님 간호는 안 해요. 가끔 문병 가는 정도만 할 거예요. 서영아, 제발, 오빠,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제 희생을 의무로 여겼던 거,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세요. 며느리는 무급 간병인이 아니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4주째, 형수님이 강릉까지 찾아왔습니다. 서영 씨, 형수님, 왜 오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파티날 서영 씨한테 심한 말했죠. 진심으로 사과해요. 형수님, 사과받으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정말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요. 제가 돈 드릴게요. 한 달에 200씩. 제발 어머님 좀 챙겨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형수님, 제 간호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새우 300이에요. 17년 경력이면 꽤 받는 편이죠. 근데 형수님이 저한테 200 주신다고
제가 제일 그만두고 간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면 돼요? 형수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존중이요. 지난 7년간 저는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요. 명절 때 제가 새벽부터 준비해도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였고, 어머님 병원 모셔도 그래도 간호사니까 잘 알지였어요. 근데 정작 재산 나눌 때는 제 이름 한 번 안 나오더라고요.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제 결심은 안 바뀌어요. 어머님은 오빠가 모시셔야 해요. 재산 받으신 분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형수님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5주째 시아버지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서영아, 네,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과하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뭘 잘못하셨는데요?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가 해주는 모든 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야 아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간병인이 있어도 전문적인 케어가 안 돼. 병원에서 보호자가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 그제야 알았어. 네가 얼마나 잘 챙겼는지. 7년 걸렸네요, 아버님. 서영아, 제발 돌아와다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님, 제가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재산 다시 나눌게. 너희한테도 줄게. 아버님, 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존중받고 싶어요. 제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아버지께서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약속한다. 앞으로는 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 그리고 재혁이한테도 단단히 말할게. 아버님, 말씀만으로는 안 바뀌어요. 실제로 행동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전문 간병인 계속 쓰세요. 어머님 병원 관리는 오빠가 직접 하시고요. 제가 가끔 문병 가서 간호사로서 조언은 해드릴게요. 근데 직접 간병은 안 해요. 그리고 명절에도 저는 이제 손님으로 갈 거예요. 며느리 역할로 하루 종일 부엌에 있는 거 안 할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하나 더. 오빠한테 제대로 교육시켜 주세요.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14년간 제가 해준 모든 게 사랑이지 의무가 아니었다고요. 그래, 알겠다. 그날 오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네,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뭘?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네가 어머니 돌보는 것도 명절마다 혼자 다 준비하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 미안해.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 7년간 어머니 정말 잘 챙겨줘서 너 아니었으면 어머니 진짜 큰일 났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오빠, 응,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알아. 그래. 네가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어머님 간병은 오빠가 책임지세요. 저는 가끔 문병만 갈게요. 알았어. 아버지랑 상의해서 전문 간병인 계속 고용할게. 그리고 내가 시간 내서 자주 병원 갈게. 명절도요? 명절에도 우리 같이 하자. 근데 너는 손님으로 와. 내가 음식 준비 도울게. 아니, 차라리 외식하자.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서영아,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댁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고생했어.
고마워요, 오빠. 다음 날 병원에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옆에서 어머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서영아, 어머님이 우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네가 7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어. 간병인 아주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네가 해주던 것만 못해. 넌 정말 딸처럼 챙겨줬는데. 어머님, 서영아, 엄마가 욕심이 많았어.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미안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건강 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간호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고맙다, 서영아. 병원을 나오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잘해줄게. 오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럴게. 그날 밤 오빠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4년간 제가 느꼈던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에 대해 오빠는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줬습니다. 서영아, 나 진짜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오빠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늘 옆에 있었고 늘 해주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알았어. 앞으로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시댁 일도 같이 분담하자. 너 혼자 다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주말마다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산 분할 서류를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형님께도 오피스텔 한 채를 넘기셨고 저희 이름으로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영아, 이건 네 돈이야. 네가 7년간 어머니 돌본 대가야.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진짜 우리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명절에는 정말로 외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 모여서 식사를 했죠. 저는 처음으로 명절에 편하게 쉬었습니다.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서영 씨,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다들 익숙한 방식을 바꾸기 어려웠던 거죠. 서영 씨가 용기 내준 덕분이에요. 저도 배웠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려고요. 지금 저는 다시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시댁 일에 제 모든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들러 어머님을 뵙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평일 저녁에는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오빠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가끔 예전 생각이 납니다. 만약 제가 그날 강릉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계속 참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똑같았겠죠. 당연하게 여겨지고 존중받지 못하고 제 인생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을 겁니다. 제가 용기 내서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저도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사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참을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냈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